자기주도력 발전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저희 교실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학생들이 없어서 좀 외롭고 쓸쓸한 교실이긴 하지만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명과 암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들과 만나는 이 경험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이름도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김예림 학생인 것 같은데 조용하고 침착한 언행이 작년 종합의견에 적혀 있었는데 입학 사정관들이 이걸 소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도 많이 합니다. 소심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단어가 왠지 요즘에는 각광을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림 학생이 적어놓은 조용하고 침착한 언행 이것만 봤을 때는요. 물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사실 생활기록부를 한번 떼봐야 저도 판단이 되겠지만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조용하다에서 끝났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른들, 선생님들의 눈으로 봤을 때 조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조용하고 그렇게 눈에는 띄지 않지만 성실한 편 이런 의미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예림 학생이 걱정한 것처럼 소극적인 성격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 학생도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일 텐데 다행스럽게도 뒤에 침착한 언행이 붙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저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봐요. 침착한 언행이라는 말 자체를 언제 사용할까요? 아마 제가 이 학생을 직접 만나거나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다 보질 않았지만 이 조용하고 침착한 언행이라는 말만 들어봤을 때는 아마 이 학생은 좀 성격이 급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신중할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좀 차분하고 성실한 학생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급 학교에 원서를 지원할 때는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도 사실 뭐 영상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일 뿐 사실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 나쁜가요? 아니죠. 자, 나쁜 성격이란 없어요. 나쁜 성격이란 없고 이 예림 학생 같은 경우도 왠지 자기의 그 장점을 어쩌면 단점으로 좀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오히려 장점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좀 이게 찝찝하다. 조용한 성격, 나는 이걸 좀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얼마든지 어필해서 이 부분을 아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의견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학생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숫자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이미 학생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놓고요. 종합의견은 이 친구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 즉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림 학생이 성적이 너무 나쁘다 그러면 사실 조용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구나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상위권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하면 이 학생은 신중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성적이 의미하는 바가 커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항상 조심스럽다고 미리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입학 사정관이라면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조용한 이런 성격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성적이 별로다. 그러면 좀 이 친구는 소극적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의견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언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조용하지만 다행스럽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침착한 언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생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걸 적어주신 거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입학사정관 또한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적을 보고 수상기록을 보고 과세특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봤더니 이 친구는 대략 이런 성격을 갖고 있겠구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겠구나. 이것이 떠오르게끔 해주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이것을 부담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지금 이 친구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단어가 적혀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데 절대 그 한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예림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본인 것을 한번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걸리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걱정할 것이 없다. 예, 너무 단어 하나에 일일이 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묵묵히 원하는 바를 위해서 또는 목표한 바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점수로 표현이 된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이런 친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고민되는 내용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틈틈이 영상을 만들거나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